그늘이 있고 바람이 통하니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잠자리가 완성되었어. 밖에서 요즘 또 비가 막 오는 그런 우기가 아니고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자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곳, 그 느낌이 좋아 무인도에 오게 됐습니다. 세상이 종말했고 저 혼자 지구상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영화처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요. 불안하고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어떤 영화에서 보면 그냥 인형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느껴져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지나면 세상을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평안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Too much news, too much food, too much suits, not too much thing. Just in my closet, I can only be myself. You start to say hello, hello. I never knew someone like you before, and I start to say hello, hello. How can't you be by my side? Can't you be my friend?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첫 번째로 강연을 하게 된 무인도섬 테마연구소 윤승철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스타벅스 창업 카페에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스타벅스 카페에서 많은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스타벅스 창업 카페가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스타벅스 창업 카페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2015년부터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벅스가 함께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에는 스타벅스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 네트워크 프리즘, 한국 엑셀러이터 협회와 함께 자상한 기업 MOU를 체결하고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수익금의 일부를 청년 창업 문화 지원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벅스 및 여러 기관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직업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인데 처음에 저는 예전에 사막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사막 마라톤을 하면서 다 완주를 한 이후 사막 마라토너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요즘은 우리나라나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무인도 체험 프로그램이나 섬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사막 마라톤을 하고 무인도를 다니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군데를 갔다 왔던 경험들로 책을 쓰기도 해서 사람들은 저한테 무인도섬 테마연구소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작가라고 불러야 될지 무인도 탐험가라고 불러야 될지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저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스스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막 혹은 그리고 무인도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제 주변에 진짜 참기름만 팔아서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직접 만든 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인 또 동생도 있습니다. 요요를 해서 요요 국가대표인 친구도 저는 보기도 했고 정리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도 보기도 했어요.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직업이 진짜 존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저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던 것 같고 어떤 과정이면 저렇게 나만의 직업을 만들까? 그렇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사막 마라토너 혹은 뭐 여행 작가나 무인도 탐험가라는 직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인도 탐험가나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첫 번째로 일단 새로운 직업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것들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아는 단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사막 마라톤을 하기 전에는 학생 때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잘 못 뛰고 못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또 못 걷다 보니까 나는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을 하면서 집에서 그냥 틀에 박혀 있다가 손에 잡히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만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한 다친 지 5년쯤 지나서 문득 인터넷을 하다가 이렇게 사막을 달리는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막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냥 책을 보고 만화책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저런 사막에 한번 가보고 싶다. 별도 많이 보일 테고 사막 여우도 볼 테고. 그래서 그 사막 한 장, 사막 마라톤 한 장, 그래서 누군가가 사막을 뛰고 있는 저 사진 한 장을 보고 나도 사막 마라톤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막에 갔다가 사막 마라톤을 하는 길로 접어들게 됐었고요. 나는 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좋아할까를 저는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인도라는 칸에 걸렸는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책들이 다 모험이나 탐험을 하는 책들이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때 알게 되었고 새롭게 한번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직접 일단 한번 해보는 단계로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를 알게 되면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레몬을 처음 먹는 아기들의 사진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직접 하기 전까지는 몸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이야기가 꿀벌과 똥파리 이야기였는데 꿀벌과 똥파리를 같은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을 엎어두면 꿀벌은 너무 똑똑해서 밝은 곳이 출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 막혀있는 병의 위쪽에만 머물다가 결국에 죽습니다. 근데 똥파리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넣었지만 여기저기 부딪혀보고 여기가 출구가 아니구나, 여기가 출구가 아니구나 하고 결국에는 2분 만에 출구를 찾아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더 관심 있어 하는지를 알게 해줄 수 있고 일단 한번 해보면 적어도 내가 어떤 것들과는 안 맞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학생일 때 나는 회계학과에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너무 안 맞더라고요.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가 되면 어떨까.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신문 기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턴 기자를 해봤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소설가는 어떨까. 글을 한번 쭉 써봤더니 또 이것도 썩 제 체질에 맞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가지를 해봐야 적어도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이걸 쭉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좀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기한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연자도 교수님한테 여쭤봤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네가 지금 망망대해에 그냥 배 한 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 배 안에서 네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노만졌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일단 해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적성이 맞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는 저는 난관 그리고 우여곡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막 마라톤을 하는 직업을 갖기 전에 일단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해서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참가비가 380만 원이었고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참가비를 내고 장비까지 사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4군데 사막을 다
뛰어야 됐고 그 네 군데 사막을 뛰는데 드는 참가비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포기를 했으면 또 사막 마라토너라는 직업을 또 못 가졌을 텐데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제안서를 써보자. 회사에 나는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고 나를 후원해 주시면 저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서를 한 100군데 회사에 썼어요.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 펀딩 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천만 원 정도 되는 참가비를 다 모금을 하고 갔다 올 수 있었고요. 무인도 탐험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가 무인도에 걸렸는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무인도가 있을까? 나 정말 무인도 가고 싶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무인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무작정 그냥 우리나라 무인도에 간 거죠. 인천에 있는 한 무인도에 아무 지나가는 그 선장님을 붙잡고 저 좀 내려주세요 하고 내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가 난관과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4일 동안 있다가 나온다고 하고 선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 혼자 이제 무인도에 있는데 밤이 됐거든요. 저는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산에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모닥불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암흑 바다 속에서 해경배가 파란색 빨간색 그 사이렌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제 근처까지 와서 배에서 라이트로 팍 저를 비춥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간첩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다고 하고 저는 왜 그게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그 우리나라 무인도라 하더라도 사유지가 한 40% 정도 됩니다. 일단 사유지고 또 저는 그냥 허락을 받지 않고 왔고 또 여기가 그 여러 무인도서의 유형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무인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 걸리지 않는 그 어떤 법에 걸리지 않는 무인도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무인도를 잘 알고 전문가였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네 번째 단계가 하다 보면이라는 단계를 저는 적었는데요. 그렇게 나만의 길을 가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알고 꾸준하게 쭉 이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몰랐던 다른 길들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사막 마라톤을 할 때도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고 정말 막막한데 꾸준히 정말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발자국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결승선도 어렴풋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요. 무인도 탐험가 이런 직업도 마찬가지로 저를 함께 밀어주고 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사막 마라톤이나 아니면 무인도 탐험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책을 쓰기도 하고 무인도에 계속 가다 보니 무인도에 나도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과 함께 또 계속 무인도 탐험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새롭게 시작했던 길들에서 만났던 다른 많은 사람들과 저를 응원해줬던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창업을 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그런 일종의 도전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막막합니다. 그래도 일단 내가 시작을 했고 끝까지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대와 집중의 단계인데요. 내가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그래도 발을 뗄 수 없는 어떤 반열에 혹은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한 군데 집중을 하거나 혹은 오히려 눈을 넓혀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리나라 무인도는 다 제가 한번 처음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 금지되어 있는 줄 알고 해외 무인도만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무인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무인도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섬이나 무인도에 많이 가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떠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인도나 섬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동시에 체험하는 봉사단체를 하나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와 관련된 여러 군데 어떤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제가 오히려 자문을 하거나 무인도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정책에 입안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불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참 답이 없는 길이고 모두가 다 걱정스럽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좀 기로에 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좀 포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길인가? 라는 어떤 그런 걱정거리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내가 뭐 직장을 가져야겠다. 뭐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를 생각하면 100% 내가 만족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100% 내 생각을 반영한 후보는 없어요. 그나마 가장 내 생각과 근처에 가까운 후보를 투표를 하잖아요. 창업을 하는 거나 취직을 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덜 후회할 것 같은 걸 선택하는 게 우리가 가는 어떤 새로운 길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를 창업을 하든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던 안정적인 공무원이든 전문직이든 만나서 얘기해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걱정을 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 또 그런 길목인 것 같아요. 그 길목에서 나중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덜 후회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경험했던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5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 단계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혹은 누구나 다 저런 단계들을 거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인도사라고 무인도 그리고 무인도의 역사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 저도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고 다음에 언젠간 섬에 대해서나 혹은 무인도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도섬 테마연구소 윤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